단독 보도 내용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귀순병사 있지 않습니까? 13일 날 MDL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귀순을 한 귀순병사의 가족 관계에 대한 것들인데 단독으로 취재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배경에서 자랐느냐가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네.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밝힌 건데요. 이제 귀순병사 오청성의 아버지는 우리로 보면 중령급인 헌병 간부다. 그러니까 중령급이라는 게 중자와 대좌라는 그런 북한 계급이 있거든요. 네. 중자 혹은 대좌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헌병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보면 경무대 소속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경무대. 그러니까 우리의 헌병이 북한에는 경무대라고 불리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이제 채널A 취재진에게만 밝혀온 건데요. 네. 자, 근데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제 헌병 중령은 어느 정도의 그 위치인지.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봤거든요. 그랬군요? 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헌병대에서 근무하는 중령 정도의 계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북한에서 헌병은 종무라고 하는데 종무의 중령 정도 되면 반드시 강군 종합공관학교, 즉 우리 사관학교 같은 데를 나와야 되고 출신 성분이 상당히 특출해야만 중령으로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뭐 상위 계층에 속한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중자, 이제 우리 중령이 중자 이상이면 북한군에서는 이미 좀 고위 간부군에 속하는 그런 계급으로서 앞으로 상자도 될 수 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가진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이 오청성의 아버지는 북한 헌병 간부입니다. 계급은 중좌, 우리로 따지면 중령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엘리트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지금 안찬일 박사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건 탈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자, 이제 지금 밝혀진 걸로는요, 북한 이제 경무 중자인데요. 우리 좀 그러니까 헌병대 이제 중령 정도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이것이 분명히 이제 상중하로 나누면 상위 계층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무슨 금수저에 해당되는 최상위 계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상위는 아니나 우리가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은수저 정도가 되는데요. 은수저. 원래 동요는 이 계급에서 이런 계층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예. 왜 그러면 아주 최상위는요. 그 체제와 자신의 운명을 좀 같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층의 계층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위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가 외부의 정보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상위 진짜 금수저들한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이번에도 보면은 한국의 노래라든지 미국 영화 같은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이러한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계층이라는 또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강병규 기자, 네. 혹시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이 귀순병사가 이 운전병이라는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부치는 경무대, 우리의 헌병대 중령급이라는 거예요. 네. 혹시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 오청성 씨가 이제 귀순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그 다일 때 그 차를 탔잖아요. 그 그랬죠. 차가 이제 어느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개성 경무대에서 준장급, 우리나라로 치면 준장이고 그쪽 계급으로는 대저하급의 그런 장교에게 지급되는 차량이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성 경무대에 아빠도 복무를 할 가능성이 있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빠와 같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하던가요? 전문가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가족을 같은 부대로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거주지에 맞게 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당에서 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는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병규 기자 취재 결과 그렇다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노은지 기자 보면은 아까 황 의원님은 금수저까지는 아니나 한 은수저급은 된다. 결국에는 출신이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노은지 기자, 지난번에 처음에 그 오청성 병사가 발견됐을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집안이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몇 군데 있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뭐 양말이 뭐 별거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오청성 병사가 그 귀순을 할 당시에 네. 찍혔던 사진을 보면은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흰 네, 양말. 그때도 제가 설명을 예. 해드렸지만 보통 북한에서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건 발사계라고 해서 광목천 달랑 2장을 준대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오청성 병사가 몸을 이제 피하고 있었던 장면인데 발 부분을 보시면은 흰색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랬죠. 북한군에 지급이 되지 않은 흰 양말을 신었다. 이것만으로도 이런 신양말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계급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양말을 신었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간부의 자식으로서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뭐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접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판문점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차를 잘 몰고 왔던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와 함께 자주 드나들었던 계급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나름 그래도 좋은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오청성이지만 몸에서는 기생충이 발견이 됐었고요.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병규 기자, 네. 요즘 북한군의 그 군 생활이 얼마나 정말 열악하고 힘든 건지 강 기자가 조금 더 깊숙하게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나가서 설명. 그럴까요? 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목숨 걸고 건너온 25살 오청성 씨, 이 귀순병이 북한군 중령급 헌병 간부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채널A 단독 보도로 전해졌죠. 예. 이런 금수저가, 엘리트가 뭐가 아쉬워서 판문점을 통해 넘어왔을까? 한 가지 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표가 바뀌었죠? 강영실. 강영실? 오청성 씨는 사실 북한에서 강영실 동무였습니다. 이 강영실 동무로 불리는 오청성 씨, 끝내 살아남아 지옥 같은 청춘을 증언하라는 숙명이었을까요? 강영실 동무는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한 영양실조 동무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네, 예. 북한 군부대 내 유행어인데요. 25살이면 90년대 초 중반에 태어났을 텐데 이때가 고난의 행군, 북한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예.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요. 한국 남성들 평균보다 11에서 13cm 작고 체중도 미달된다고 하고요. 예. 또 사람의 변으로 거름을 준 작물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기생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오청성 씨 나름 북한에서 금수저라고 했지만 내장에 27cm의 기생충과 옥수수가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오청성 씨 같은 강영실 동무들만 119만 명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찐 김정은 옆에 이렇게 삐쩍 마른 북한 군인들이 환호 아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군인들도 체중 미달 그리고 신장 미달의 강영실 동무들인 거죠. 예, 김정은이 첫 연설에서 다시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혹감 때문인지 북한은 오 씨의 귀순을 보름 넘게 항구하고 있는데요. 자, 제목처럼 제2의 오청성이 나올까 질문해보면요. 오청성 씨처럼 동료의 총알을 맞더라도 굶지 않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병규 기자가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지금 이 귀순 소식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마음이 흔들리는 북한군 병사가 최전방 지역에 아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노은치 기자. 지금 오청성 병사가 머물고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 거기에 우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가 그 외부의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거기에 좀 특징이 몇 개 드러나던데요? 어제 사실 병실 사진 찍힌 거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건 사실 지금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였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요. 자,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오청성 병사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뭔가 이제 링거팩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예. 이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흐릿하게 표시된 부분, 사실 어제 보였던 응접실에서 약간 저쪽은 조금 더 TV와 가깝고 그런 부분인데요. 저기에 여러 명들이 포착이 됐는데 오청성 병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간호사를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장면도 보였고 예. 어제와 좀 비슷하게 약간 여러 가지 활동, 움직임들이 포착이 좀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TV도 이제 그 스스로 앉아서 볼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요. 좋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반찬 것들도 죽이 아니라 반찬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과일도 먹을 정도로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렇게 어렵게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이 북한 귀순병사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 우리 이제 남한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남한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뭐 황장엽이라든지 태영호 공사랑 이렇게 비교되는 측면이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만약에 탈북자들이 오면요, 예. 물론 좀 조사를 받습니다만은 그걸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하나원이라는 데 갑니다. 네. 하나원은 이제 통일부가 주관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는 데입니다. 뭐 하다못해 이제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은행을 어떻게 다니는지 보이는데요. 네. 이 오청성 씨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원 쪽보다는 이제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센터의 과거 이름은 뭐냐면 중앙합동신문센터였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정원이 관할하면서 군, 검찰, 국정원이 합동으로 예. 이 사람이 넘어왔는데 진짜 순수하게 넘어온 건지 아니면 위장 전향인지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인데요. 이름이 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에 이 이름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켜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이제 이름을 고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사실은 뭐 그렇진 않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출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오청성 병사가 갖고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 있겠죠. 이 정보를 또 다루는 사람이 이게 정보인지 알거든요. 네. 아주 사소한 거, 아까 말한 뭐 발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몰랐으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네. 걸 갖다가 다 이제 정보를 획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이제 바로 이곳에서 한과 동시에 네. 또 이분도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 생활에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착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 예. 지식 같은 거를 좀 이곳에서 좀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사실 오청성 병사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국종 교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국종 교수가 요즘에 오청성 병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TV가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프로그램이. 네, 그렇죠. 뭐 그렇습니까? 영화 채널 그리고 이제 예능 프로를 보여주는 그래요? 오락 채널을 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대화를 두 사람이 나눴다고 합니다. 요즘에 계속 미국 영화 말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국 영화 좋아한다더니 왜 안 보느냐 이렇게 이국종 센터장이 물어봤고요. 오청성 병사가 예능 프로가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뭐 전해진 바로는 추성훈 격투기 선수잖아요. 파이터. 예. 추성훈 선수가 출연하고 있는 예능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추사랑 그 딸인 사랑이와 함께 출연하는 그런 뭐 가족 예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영화 채널을 보다 보니 이제 예능 프로까지 지금 약간 섭렵해서 TV 시청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TV 프로그램도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강병규 기자, 예. 이국종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이국종 교수가 환자들 회복을 위해서 직접 뭐 만화책을 썼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사진을 좀 보면서 좀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 자, 이게 트러블 삼국지란 만화책인데 이 진짜 만화책 원본이 아니라 이 제본을 뜬 겁니다. 예, 하나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건데 이게 바로 이국종 교수가 만든 바로 그 제본 책입니다. 네. 자, 이제 이 만화가 정훈이 씨가 그린 그 만화책인데 네. 그 사례를 직접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좀 입소문을 타게 됐거든요. 어. 저도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국종 교수가 이 만화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만화를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다. 고통을 잊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책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만화가가 남은 책이 본인이 가져야 되는 소장용 한 권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복사본을 만드셔도 된다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니까 이렇게 이국종 교수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국종 교수가 태극기 걸어주고 해군기 걸어주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특히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에는 안정이 무엇보다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화책을 직접 뭐 제본하게 됐다 이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 환자들 회복을 위해서 만화책까지 쓰는 의사가 과연 또 있을까 싶은데 그냥 환자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네.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노은지 기자, 요즘 뭐 이국종 교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지금 뭐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이국종 교수 뭐 이
해당되는 배지가 등장을 했습니까? 네, 그 어떤 디자인을 거예요? 전공을 한 이국종 센터장의 지지자인 것 같은데 배지를 한 2가지 정도 종류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응급 헬기 배지라고 해서 응급 헬기와 응급 수술 배지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국종 센터장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실루엣입니다. 네. 저 모양의 배지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후원을 하기 위해서 배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지를 많이 주문을 받게 되면은 목표 금액이 한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달성하면 실제로 배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외상센터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국종 교수를 생각하는 어떤 지지자들의 마음이 실제 어떤 도움으로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보이고. 단독 보도 내용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귀순병사 있지 않습니까? 13일 날 MDL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귀순을 한 귀순병사의 가족 관계에 대한 것들인데 단독으로 취재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배경에서 자랐느냐가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네.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밝힌 건데요. 이제 귀순병사 오청성의 아버지는 우리로 보면 중령급인 헌병 간부다. 그러니까 중령급이라는 게 중자와 대좌라는 그런 북한 계급이 있거든요. 네. 중자 혹은 대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헌병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보면 경무대 소속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경무대. 그러니까 우리의 헌병이 북한에는 경무대라고 불리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이제 채널의 취재진에게만 밝혀온 건데요. 예. 자, 근데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제 헌병 중령은 어느 정도의 그 위치인지.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봤거든요. 그랬군요? 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헌병대에서 근무하는 중령 정도의 계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북한에서 헌병은 경무라고 하는데 경무의 중령 정도 되면 반드시 강군 종합 그 체제와 자신의 운명을 좀 같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층의 계층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위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가 외부의 정보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상위 진짜 금수저들한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이번에도 보면은 한국의 노래라든지 미국 영화 같은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계층이라는 또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강병규 기자. 네. 혹시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이 귀순병사가 이 운전병이라는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네. 부치는 경무대, 우리의 헌병대 중령급이라는 거예요. 네. 혹시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 오청성 씨가 이제 귀순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그 달릴 때 그 차를 탔잖아요. 그 그랬죠. 차가 이제 어느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개성 경무대에서 준장급, 우리나라로 치면 준장이고 그쪽 계급으로는 대저하급의 그런 장교에게 지급되는 차량이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성 경무대에 아빠도 복무를 할 가능성이 있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빠와 같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하던가요? 전문가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가족을 같은 부대로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거주지에 맞게 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당에서 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는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병규 기자 취재 결과 그렇다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노은지 기자 보면은 아까 황 의원님은 금수저까지는 아니나 한 은수저급은 된다. 결국에는 출신이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노은지 기자, 지난번에 처음에 그 오청성 병사가 발견됐을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집안이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몇 군데 있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뭐 양말이 뭐 별거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오청성 병사가 그 귀순을 할 당시에 찍혔던 사진을 보면은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흰 양말. 그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보통 북한에서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건 발사계라고 해서 광목천 달랑 2장을 준대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오청성 병사가 몸을 이제 피하고 있었던 장면인데 발 부분을 보시면은 흰색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죠. 북한군에 지급이 되지 않은 흰 양말을 신었다. 이것만으로도 이런 신양말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계급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양말을 신었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간부의 자식으로서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뭐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접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판문점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차를 잘 몰고 왔던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와 함께 자주 드나들었던 계급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이 나름 그래도 좋은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오청성이지만 몸에서는 기생충이 발견이 됐었고요.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병규 기자, 네. 요즘 북한군의 그 군 생활이 얼마나 정말 열악하고 힘든 건지 강 기자가 조금 더 깊숙하게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나가서 설명. 그럴까요? 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목숨 걸고 건너온 25살 오청성 씨. 이 귀순병이 북한군 중령급 헌병 간부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채널A 단독 보도로 전해졌죠. 예. 이런 금수저가, 엘리트가 뭐가 아쉬워서 판문점을 통해 넘어왔을까? 한 가지 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표가 바뀌었죠? 강영실. 강영실? 오청성 씨는 사실 북한에서 강영실 동무였습니다. 이 공관학교, 즉 우리 사관학교 같은 데를 나와야 되고 출신 성분이 상당히 특출해야만 중령으로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뭐 상위 계층에 속한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중자, 이제 우리 중령이 중자 이상이면 북한군에서는 이미 좀 고위 간부 군에 속하는 그런 계급으로서 앞으로 상자도 될 수 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가진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이 오청성의 아버지는 북한 헌병 간부입니다. 계급은 중좌, 우리로 따지면 중령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엘리트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지금 안찬일 박사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건 탈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자, 이제 예. 지금 밝혀진 걸로는요, 북한 이제 경무 중자인데요. 우리 좀 그러니까 헌병대 이제 중령 정도 해석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이것이 분명히 이제 상중하로 나누면 상위 계층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무슨 금수저에 해당되는 최상위 계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상위는 아니나 우리가 예.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은수저 정도가 되는데요. 은수저. 원래 동료는 이 계급에서 이런 계층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예. 왜 그러면 아주 최상위는요.